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단채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재단채권의 의의와 성질, 두 번째는 재단채권의 종류, 그게 세 그룹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2호는 정책적 목적으로 한 거죠. 조세 등 공과금 채권의 특수한 취급. 조세 채권은 파산 절차 중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조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조세 등 공과금 채권, 다만 파산 선고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법세 446조에 의하여 후순위 채권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단 채권이 된다. 473조 제2호입니다. 파산 선고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본래는 파산 채권이어야 할 것이죠. 그렇지만 조세 등 청구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존립 및 활동의 재정적 기반이고 확실한 징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이유에서 재단채권으로 한 것입니다. 즉 조세채권을 우대하는 것은 조세 수입을 확보하는 공익적 요청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세채권도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라는 점에서는 사인이 파산채권과 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산관제의 노력에 의해 수집된 재산의 대부분이 조세채권의 변제에 사용되는 것은 입법론으로서 과잉한 보호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채무재생법이 조세 등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파산채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일본이 파산법을 개수한 것으로 비교법적으로 볼 때 매우 드문 것이라고 합니다. 이우재 고 돌아가신 부장판사님이죠. 부동산 및 채권 집행에서의 배당의 재문제. 저도 이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비판론적 견해를 피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뭐 입법적 결단인데 뭐 그쵸?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판은 해도 뭐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조세 등 공과금 채권이 재단 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채권이 재단 채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파산 선고 이전에 조세 채권이 확정되거나 그 납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납세 의무가 파산 선고 전에 성립한 경우에 됩니다. 납세 의무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기본적으로 국세의무법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이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좀 세목별로 좀 틀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컨대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납부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1호 예정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이 말일에 납부 의무가 성립합니다.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지방세 양도소득세분도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7호에 따라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부 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므로 국세와 같다. 대체로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될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대가적 국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나 대가적 국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간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 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므로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해당 사업연도의 파산에서에 대한 법인세 채권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채권은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편 과세관청이 탄로된 법인소득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납세 의무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이러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 의무 역시 이때에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가 파산 선고에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 근로소득세죠. 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 채권은 파산 선고에 성립한 조세 채권으로 될 뿐이어서 그것이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것이 아니라면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이 대표이사에게 부과 고지하는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도 473조 2호의 본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85조에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연금법 98조, 고용,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 이 4대 보험은 다 알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 산재. 이건 뭐 거의 준조세죠. 이번에도 보니까 뭐 한 100몇만원 나왔던데 직원 하나 더 추가하니까 뭐 140인가? 그쵸? 옛날에 한 80 연말에서 더 나왔는지 왜 갑자기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8조 장애인 고용부담금,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부담금 등이 있다. 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때문에 이거 제가 옛날 사건을 수임 안 했지만 상담한 걸 보니까 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몇억이 체불이 돼서 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엄청납니다. 이것도. 국파산법 제38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 예의하에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우선권 유무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게 구파산법입니다.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전에 채무자회생법 473조 제2호는 국세징수의 예의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의 경우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만 재단채권에 해당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국세징수의 예의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법에 국세징수의 예의에 의해서 징수한다. 이것만은 안 되고 다른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한다. 이게 법을 찾을 때마다 뭐 수많은 부담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 부담금, 환경 개선 부담금, 무슨 뭐 또 무슨 금, 이게 다 개별법에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법을 일일이 다 찾아서 아 이게 재단채권이냐 아니냐는 이게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라는 게 플러스로 돼 있어야 됩니다. 국세징수의 예에, 그죠? 국세징수의 예 플러스 파산채권 우선, 이 두 가지가 엔드입니다. 한편 파산관제인으로서는 채무자가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으로서, 과점주주가 이제 50%죠. 과점주주 등으로서 51%,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부족액에 대해 2차 납세 의무가 있는지를, 2차 납부 의무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세, 지방세, 건보, 국민연금 부족액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제2차 납세 의무는 주된 납세 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 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제2차 납세 의무는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지정 통지에 의해서는 바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납세 통지서에 의한 부가처분에 의해 비로소 제2차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점주주 2차 납세 의무의 성립 원인은 주된 납세 의무자가 체납할 것, 주된 납세 의무자가 체납한 국세의 납부 의무 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 의무자가 그 과점주주에 해당할 것,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시기가 부가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법인 파산에서 분명히 이분이 과점주주인데 개인 파산에서 무슨 환가할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인이 이제 법인 청산을 대부분 안 하잖아요. 법원에다가. 그냥 폐업만 하죠. 그럼 세무서에서도 하고 있다가 2차 납세 의무를 확정을 안 시킵니다. 그냥 뭐 잘 모르죠. 그쵸? 있다가. 그럼 나중에 이제 개인 파산해서 뭐 이 사람 만약에 2차 납세 의무로서 세금 내야 될 게 2천만 원인데 환가할 재산이 뭐 한 1,000만 원 있어요. 그럼 1,000만 원 반 내주고 그래도 세금이 반으로 주는데, 그런 거 그냥 2차 납세 의무 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정 통지만으로도 안 되고 납세 통지서에 의한 부가처분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이럴 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관제인 사무소에는 어떻게 하냐면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그 사람 보고 빨리 법인의 2차 납세 의무를 확정시키라. 세무서에 가서 고지를 해달라. 부가처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독촉을 해라. 애원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개인 파산해서 뭐 잔존재산 파산재단이 없으면 큰 문제 안 되는데 한 500이든 1000이든 1500이든 2000이든 뭐 몇백에서 몇천 생길 사건에서 본인한테 유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473조 제2호를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3호를 봐야 되는데 이걸 더 봐야 되겠군요. 파산 선고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 선고에 발생한 가산금, 준가산금이 재단 채권 해당성 여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원인은 전에 발생했는데 원인은 파산 선고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근데 원인은 전인데 발생은 선고 후입니다. 이런 가산금, 준가산금이 재단채권 해당성 여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파산법 제38조 2호는 재단채권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생긴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국파산법 38조 제2호 본문 후단의 국세징수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구산업재해보상법 74조 제1항 생략하겠습니다. 구임금채권보장법 14조 및 구고용보험법 제65조예요. 국세 체납처분이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 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연체료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반면 국파산법 38조 제2호 본문 전단이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파산 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 및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 선고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국파산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본세가 파산 선고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체납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금, 중가산금도 파산 선고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재단 채권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재생법 473조 2호는 국파산법과 달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괄호 안에 국세징수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446조 후순위 파산채권이 규정에 의한 후순위 파산채권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파산법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나와있죠. 아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이 채무재생법에서 재단채권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2017년 판결은 채무재생법 473조 제2호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의 취지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든 국세징수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든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채권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고 국세징수법 제21조에 규정된 가산금, 중가산금은 납세의무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띠고 있으며 채무재생법 473조 제4호는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이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청구권의 상대방이 청구권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채무재생법 473조 2호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및 국세징수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특별 규정이고 국세나 지방세뿐만 아니라 그 체납처분이나 부과되는 가산금, 중가산금도 그것이 파산 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선고 후에 파산 선고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그 적용 범위에 포함되므로 파산관제인이 재단채권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여 그로 인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이 발생한 경우 그 가산금, 중가산금은 473조 4호가 아닌 채무자회생법
473조 제2호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파산 선고의 원인으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 선고에 발생한 가산금 중간상금은 후순위 파산 채권인 채무자회생법 446조 제1항 2호의 파산 선고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는 것과 재단 채권에서 제외하였다. 그래서 위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473조 제4호는 일반 규정인 반면 473조 제2호는 특별 규정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고, 또한 파산 선고 후 가산금 채권이 법적 성질에 관한 그동안의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되게 어렵죠? 이거는 그냥 여기 나중에 이 란에 이런 거 있다는 정도만, 뭐 저도 잘 명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조세채권. 채무자회생법 473조 제2호 단서는 파산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이라도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하나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재단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조세채권이냐?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뭐 종부세도 마찬가지겠죠. 종부세 나올 정도가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종토세,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등록세, 면허세, 뭐 이제 음식점 같은 거 등록 면허세 있습니다. 변호사도 등록 면허세 있죠. 인지세 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다저의 해석과 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 효화 39 판결은 39에다 26을 더하면 되죠. 효화 26년에 즉위했으니까 39, 26 플러스 39 65년 6년 정도 되겠네요. 대략 1900 지금부터 50년 전 판결이죠. 파산법 제47조 제2호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 473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 선고의 원인으로 인한 것 중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여 재단 채권으로 한 취지는 그것이 파산채권자에게 공익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그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청구권이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각계의 재산의 소유의 사실에 기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이들 각계의 재산의 각각으로부터 수익 그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 기타 파산재단의 관리상 당연히 그 경비로 인정되는 공조공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변호사님 쓴 책에서 이게 대부분 해석문상 논의가 되어 있는 걸 다 정리한 거예요. 파산재단에 생긴 파산 선고에 생긴 그 조세라도 재단 채권은 뭔가 파산재단에 관한 거, 아까 등록세, 면허세, 그 다음에 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 대표적인 게 5가지죠. 그쵸? 거기 양도소득세는 없잖아요. 그쵸? 5항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이 파산 선고 후 파산 절차 진행 중에 별채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많은 사건입니다. 이런 게 별채권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에 의해 해도 나중에 채무자는 뭐 파산한 것도 참 억울해 죽겠는데 양도소득세까지 아주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경제적 재기에 아주 치명타를 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걸 양도세 이걸 재단채권이라고 봐서 조금이라도 좀 내줬으면 좋은 사건도 있는데 뭐 그럴 수가 없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파산 선고 후에 매각되어 양도세가 발생할 경우 양도세가 법 413조 제2호 단서의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조세채권에 해당되는 점에 논의가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조세채권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이 되어 파산관제로서 이를 우선 변제하기 때문이다. 파산 선고 후 처분행위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파산관제인이 회생법원이 허가를 받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임의매각이 있죠. 근데 공고매각, 그 다음에 형식적 경매 등이 있습니다. 둘째, 파산 선고 전에 파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강제경매 절차에서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이 경우 이제 속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셋째는 이제 근저당권자가 별채권 행사에 의해서 임의 개시된 경우, 파산고 후 파산 절차 중에 매각된 경우, 이 각각의 경우가 다 틀립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입법에 의해서 해결됐습니다.
소득세법 89조 제1항 제1호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관제인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임의매각, 공고매각, 형식적 경매 이로 처분하는 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원칙이다. 이거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법에 명문화가 돼 있다.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5조 세4항 1호는 파산 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 즉 파산 선고 전 파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파산관제인 이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에 의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속행함으로써 파산재단이 형성된 경우,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도 파산관제인이 파산채권자 전체 이익이 일외에 강제집행 절차의 속행을 선택한 것으로 첫 번째 유형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이 역시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속행된 경우 외형만을 보면 단순히 집행채권자의 교체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인 성격은 종전 강제집행과는 다른 것으로 파산관제인이나 파산재단 한가 방법의 하나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종전에 행해진 강제집행 형식을 차용함으로써 한가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 집행기간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배당 요구는 무시하고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을 별채권자에게 배당한 다음 나머지는 다 관제인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유형 임의경매로 이제 이렇게 한 거 대립이 있답니다. 제1설은 재단채권설 채무자에게 유리하겠죠. 근저당권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는 파산지에 한한 권리행사이므로 소득세법 제89, 89조 1항 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조세채권이므로 파산 선고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지만 재단채권이라는 견해이다. 그래서 이제 재단채권설이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 설은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파산 선고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파산 선고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파산채권은 파산 선고적인 원인으로 생긴 것의 하나이므로 파산채권에도 해당되지 않는 견이다. 재단채권도 아니고 파산채권도 아니다. 이 견해이면 양도소득세는 채무자가 납부하는 일종의 새로운 조세로 봐야 됩니다. 그냥 신득재산처럼 신득 조세? 그쵸? 현재 이 실무입니다. 이게 현재 대세입니다. 대체적인 통설입니다. 제3설은 아예 비과세설. 이거 좋죠. 이 설은 소득세법 89조 제1항에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파산 선고의 현재 완전 무자력자로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부가처분이 의미가 없어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입법 취지를 볼 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양도는 매각 방법 유형을 불문하고 소득세법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저도 이 3설이 맞는 것 같아요. 저자는 파산 선고 후 파산 절차 진행 중에 별채권자 임의가 처분된 경우에 발생한 양도세는 해당이 아닌다고 보며 나아가 비과세설에 찬성한다. 그쵸? 이수 변호사님도 비과세설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 논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요게 끝인가요? 또 있을걸요?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조세채권은 많이 다뤄야 되죠. 그쵸? 그쵸? 납부. 조세채권은 여기서 좀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